사실 상처를 받을까봐 엄마가 말을 못한 거지 엄마나 아빠가 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다. 네가 그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가 너한테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오히려 너를 위한다는 목적으로도 그렇고 엄마 솔직하게 너한테 고백하겠다. 다음 사연은 김지은님이십니다. 혹시 김지은님 오셨을까요? 아, 여기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아들을 양육 중인 한 엄마로서 형제가 없고 주변에 여성들만 많아 사춘기 아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때 놓친 부분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아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으나 사춘기 특유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아들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사춘기 특유의 변화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실 걸까요, 어머니? 최근에 이제 제가 이혼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이혼한 걸 몰랐어요? 네.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네? 7년? 10년. 10년? 네네. 아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12살? 아, 네.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그러면 아빠가 어디 뭐 해외 출장 갔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건 아니고, 음.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제 어머니가 좀 아팠어요. 근데 이걸 이제 그게 힘들었는지 아예 짐을 다 싸가지고 시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시댁 쪽으로 양육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아이가 되게 늦게 성장을 해서 말도 늦었고 걷는 것도 굉장히 늦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경계선이 아닌가 그 정도까지. 근데 이제 천천히 이제 어쨌든 저도 양육하면서 혼자 보냈으니까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달 과정에 좀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서 남편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면서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혼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봤고 이혼 그 과정만 6년 정도가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질 시기에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그때 못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보러 오다가 이제 못 보러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아빠가 나랑 놀아주던 그 기억만 갖고 있으니 아빠가 뭐 엄마가 아파서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애가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 뭐가 걱정되는 게 있어? 그런데 엄마 나는 사실 궁금해. 아빠가 왜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쪽에 얘기를 했죠. 근데 얘가 너무 미안했던 게 뭐냐면 정말 궁금했었는데 엄마가 속상할까 봐 얘도 얘기를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혼은 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남편이 이제 재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도 10년 만에 알았던 거예요. 근데 뭐 남편이야 10년 동안 저랑 헤어졌으니까 그때 재혼하는 게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가 그걸 안 시점이. 그러니까 아이가 여러 가지 타다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배신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이가 그런 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잠을 못 자요. 빠지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빠지게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다 여자였어요. 다 여자고 저도 여자 형제고 다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이를 양육할 때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아이가 툭툭 나오는 행동 중에서 뭐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이제 뭔가 화를 낸다거나 갑자기 뭐 우리 집은 이래서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뭐 이게 조절과 그러니까 제재나 이렇게 훈육 같은 거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기 때는 안 돼 하지만 이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저도. 근데 크면서는 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아이가 좀 단단하게 서지?
어쨌든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다시 끌고 올 수도 없고.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이 조금 더 이길 수 있을까? 안 그래도 마음이 좀 많이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걱정돼요.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물론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가정마다 그거지만 아버지들은 좀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좀 있는데 엄마들인 경우에 이제 이미 이혼을 하시고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우리만의 이유가 있겠죠. 뭐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부모만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가 진짜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이 긴 게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최소한의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면 이것을 살짝 공론화해서 아빠가 이런 상황이 됐고 엄마가 이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거는 아빠가 너에 대한 것 때문에 만이 아니라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너한테 영향을 간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그리고 미안하다고 생각해 이건 정치인의 발언인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미안해라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러이러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런데 이제 엄마는 네가 너무 어려서 사실 상처를 받을까봐 엄마가 말을 못한 거지. 엄마나 아빠가 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네가 그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가 너한테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오히려 너를 위한다는 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엄마도 이제 어른이지만 이게 엄마한테 큰 일이다 보니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좀 마음이 약한 용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엄마 솔직하게 너한테 고백하겠다. 여러분 막 이렇게 평야 같은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20% 인생에서 별로 이게 없었던 사람, 업앤다운이 없었던 사람, 그냥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냥 그게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도 계실걸요. 강사님 저 인생에는 막 그렇게 뭐 대단한 고난이나 이별이나 막 미워하고 다투고 막 죽이니 사니 막 돈 갑자기 망하고 저희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보세요. 포프리 쇼는 무난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지금 네 분이 손을 들었어요. 네 분이 손을 들었는데 자 실제로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되게 평지의 평온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뭐 막 그런 게 없어. 그 막 찐득찐득한. 그러니까 엄청난 열정도 없지만 뭐 막 누가 믿거나 막 죽이도록 믿거나 뭐 이런 것도 없어. 좀 평온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결혼 전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저는 이런 분들을 추천드려요. 서로에게. 결혼 전이라면. 웬만하면 뭐 막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 근데 이미 여러분은 결혼을 해버렸어. 안타까워. 그러면 이미 우리가 평온한 거에서 훅 파였잖아요. 지금 어머니도 마음이 훅 파였고 우리 아이도 훅 파였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좋은 물을 공급하면 이 훅 파인 땅이 저수지가 될지 강이 될지 바다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뭐 사람들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 그 마음이 훅 파인 자들의 거기에 되게 좋은 물이 채워졌을 때
거기에서 되게 생명의 다양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은 이미 파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는 엇나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엄마가 괴롭지? 라는 걸 찾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더 힘들어 하지? 그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에 제일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건 내가 좀 잘못되는 거라고 아이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게임도 하고 뭐 나쁜 친구도 만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그러면 엄마가 열받고 화나겠지? 그리고는 내가 엄청 화났다는 걸 난 보여주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아이가 그렇게 화가 나고 섭섭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 네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다.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영감이 오면 저는 단어의 문맥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맥이 뭐였냐면 깡패가 아니어도 칼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엄청 심각한 칼을 맞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한두 사람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그때 저희 매니저가 당연히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데 마음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다. 내가 대신 내가 위해를 가할게. 너무 고맙죠. 그 말이. 근데 한 친구는 또 친한 친구인데 또 이래요. 형 빨리 잊어버려. 그거 갖고 있으면 형만 병나. 그 암 돼. 응? 빨리 잊어버려.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너도 같이 총으로 쏘고 싶구나. 머리는 아니어도 너도 다리는 쏘고 싶구나.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너 그리고 네 와이프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어? 아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짜증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분노가 가라앉아요? 맞아. 그 나쁜 놈. 그런 나쁜 인간. 아 듣는 내가 너무 열받네. 이래야 이 사람의 분노가 가라앉지. 이번 참으로 너의 인생을 돌아봐봐. 너도 뭔가는 있을 거야. 어? 뭐 일방통행이 있어? 세상에? 그리고 빨리 잊어버려. 너만 손해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진짜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도와주고 챙겨주는 사람인데도 마음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알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는 거. 아들은. 지금도 알고 나이 먹으면 더 알아요. 엄마가 나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사실을. 근데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한테는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매우 정중한 정치인식의 화법이 아니라 미안하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미안하다. 그리고 이것은 너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관계이지만 또 어른들과의 그게 있어서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못한 거였고 엄마는 네가 상처를 좀 덜 받고 마음이 든든해질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 네가 최소한의 그 생각이 있을 때 엄마가 너한테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렇겠냐. 엄마는 아빠하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너를 낳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래서 헤어져서 사는 게 낫겠다는 상황이 왔지만 너는 아빠의 아들인데 너의 마음을 충분히 엄마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냐. 얼마나 아빠와 엄마가 밉겠냐.
근데 이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아이에게 결핍을 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뭘 다 막 해주고 싶거든요. 어떻게든 그 공간을 메꾸고 싶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아이의 사춘기가 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는 집도 아이가 사춘기 오면 뭐 해주는 아빠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집에서 여러분이 자라셨다면 우리의 성장 과정에 우리의 사춘기 때 우리 아빠들이 막 그걸 해줬나요? 자,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엄마랑 아빠랑 사는 집의 아들도 그러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아, 내가 너무 못해주네. 어떻게 해야지? 이게 엄마 마음에 더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정 어리게 아이한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자기 자리를 잡으려면 엄마가 자기 자리를 탁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아이가 자기 자리를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안해하면서 엄마가 제가 보기엔 이 시기에 앞으로 3년, 5년, 10년 안에 엄마가 운동도 더 하고 엄마 관리도 더 잘하고 그렇게 엄마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돌아올 수 있는데 엄마가 나 때문에 맨날 미안해하거나 막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거나 또 아들은요 그 모습이 되게 힘들어요. 엄마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리고 그게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이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실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감독님 다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1, 2초 있다가 마음 편안해지시면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인생에 널 낳은 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었다. 부족하지만 사랑한다. 고마워. 그 안티가 없진 않아요. 있어요. 댓글에 이런 거 있어요. 주댕이 가서 돈 벌고 뭐 별 내용도 아니고 남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면서 뭐 이런 애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이 웃기다. 그럼 저도 이제 그거 보고 옛날에 그년인가?